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블록버스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일날 미국의 11월 CPI가 발표됩니다. 월가 헤드라인 CPI 컨센서스는 3.1%예요. 시장은 10월달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입니다.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지만 서비스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간 5.5% 근방을 오가면서 끈적끈적하게 떨어지지 않았다가 이제는 마의 4%대에 근접하게 됩니다. 일단 4%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렌트비가 가장 중요해요. CPI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4.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렌트비는 시장을 반영하는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면 되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대체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렌트비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앞으로 발표되는 렌트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CPI 비율 중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근원재화나 서비스도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꺾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면 둔화되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견고합니다. 내년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소비는 빠르게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원재화나 서비스 하락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13일 날에는 PPI가 발표되죠. 보통 PPI는 CPI의 선행지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 달 미국의 CPI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14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대망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FOMC가 중요한 이유는 올해 마지막 FOMC이기도 하지만 내년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에요. 3개월 전에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기준금리 중간값은 5.6%였고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 예상치는 5.1%였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하겠죠. 3개월 전과 동일하면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내린다는 것이고 4.8에서 4.9로 변경이 된다면 2번 정도 내리겠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중간값이 4.7% 아래로 떨어진다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실제로도 물가는 둔화되면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전이랑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가열되어 있다는 걸 파월 연준 의장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열된 시장을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FOMC 이후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그 이유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다음 날인 14일에는 ECB와 BOE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유럽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나 돼야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브라질이나 대만, 스위스 같은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통화정책 회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채 3년물과 10년물을 발행하고 화요일에는 30년물 국채 경매까지 총 1,080억 달러가 예정되어 있어요. 장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하는데 최근 들어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요가 예상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의 국채 경매를 자세히 보면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국채 매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딜러는 연준과 특수 계약을 맺고 채권을 사주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채권 발행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무조건 구매해야만 하고 구매한 채권은 장외시장에서 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즉 프라이머리 딜러의 국채 입찰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미국 국채가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최근 재무부는 장기 국채의 수요가 위축되자 국고를 메우기 위해서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이고 1년 이하의 초단기 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무부가 초단기 국채 발행을 전체의 6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건 시장이 국채 발행량을 흡수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초단기 채권은 사실상 현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도 높고 현재 미국 정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임시적으로 막아주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채권의 수요가 부진하면 재무부는 발행금리를 그만큼 높게 지급해야 채권을 팔 수가 있겠죠. 비싼 이자를 준다는 건 미국 정부가 그만큼 지급해야 되는 비용도 증가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미국의 이자 지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정 문제로 이어질 거예요. 결국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12월 18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큰 일정들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날짜는 열흘도 채 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FOMC가 중요하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12월 말까지도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점 수준에 와 있죠. 그만큼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경제 지표들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2024년도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AI CEO 샘 알트만 이야기부터 구글의 제미니까지 AI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내년부터는 AI 관련 사업을 통해 실제로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애플도 AI 비서인 AI 시리를 탑재해서 내년에 선보인다고 하죠. 아이폰 구매와는 별도로 매달 AI 시리 구독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내년에는 AI를 통해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이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여져요. 정 모르겠다면 AI 관련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번 주만 무사히 지나가면 벌써 연말이네요. 올 한 해 동안 투자를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반복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더 나은 2024년도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